안녕하세요. 백모의 세뇌 탈출 제2탄입니다. 밖에는 지금 굉장히 그 상서로운 봄비가 기분 좋게 내리고 있어요. 물론 오늘 소풍간 우리 청소년들은 좀 많이 슬프겠지만 봄비가 와야 가뭄 문제도 없고 또 농사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도 이 봄비의 빗방울에 묻어서 땅으로 떨어지고 있죠. 아마 이 봄비가 그치고 나면 며칠은 공기가 굉장히 청정할 겁니다. 모든 게 과학이거든요. 미세먼지의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 이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왔는지 고비 사막에서 왔는지 다 100%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은 미세먼지가 자가용의 타이어 바퀴가 노면에 마찰하면서 나왔다, 이런 식의 주장에 바탕을 해서 미세먼지가 심해지자 무려 170억을 써서 서울 시민에게 대중교통을 공짜로 태웠죠.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 사람이 왜 중국산 미세먼지까지 휘둘치는지 그 속내를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는 하기야 한국을 중국이라는 말에 궁둥이에 붙은 똥딱지 위에 붙은 파리에 비교를 했었죠. 그래서 파리가 자기 힘으로는 2km도 못 가지만 말 궁둥이에 붙은 똥딱지 위에 달라붙으면은 말리도 갈 수 있다, 이런 그 참 배알 없는 소리를 했었죠. 이 사람의 그 사고방식을 보면 이게 중화사대주의거든요. 이런 그 중화사대주의를 왜 하는지, 중국 거라면은 똥이나 오줌이라도 보약이라고 받아 처먹을 기세인데, 제가 보기에는 속내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미국 뒷다리 잡고 어떻게든 미국 엿먹어 보자. 그래서 의도적으로 중국을 띄우고 중국을 빨아주고 이런 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상서로운 봄비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이제 며칠이라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며칠이라도 잠잠해질 수 있다는 거, 너무나 행복한 봄 날씨가 며칠 이어질 수 있다는 거 행복합니다. 오늘은 잠시 드루킹 얘기를 하죠. 너무나 잘 아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정에 대해서는 다들 격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는 제가 뭐 별도로 적시할 필요가 없을 지경이에요. 저는 이 드루킹이 결국 한 짓은 뭐냐면 네이버 같은 그 포탈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조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검을 잘 안 받고 그래 버리면 문재인 대통령대로, 야 당신은 매크로로 당선된 사람이야, 우린 당신 제대로 평가하고 뽑은 적이 없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매크로 대통령이 될 건지 아니면 투명한 특검을 수용할 건지 잘 고민해서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에 의해서 당신의 운명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가 사실은 매크로 조작이나 여론 조작에 판을 깔아주고 그걸 조장 방치한 셈이 됐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소프트웨어나 통신밥을 한 20년 먹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좀 걸러내는 게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일베에서 여론 조작 쉽나요? 힘듭니다. 왜 그러냐? 일베는 첫째, 공식적으로 친목질을 금지해요. 단톡질을 금지해요. 그게 걸리면은 밴을 먹이고, 그 다음에 쫓아내버리죠. 두 번째, 일본은 시섭 운영권을 안 주죠. 그러니까 게시판에 카페 시섭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강퇴가 불가능한 상태예요. 일베 같은 데는. 그러니까 강퇴가 불가능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짓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베 욕하는 사람들 보고, 그래 거기 가끔 패런도 올라오고 가끔 욕하는 것도 올라와. 근데 그게 꼭 일베에만 올라오냐? 딴 사이트는 안 올라오냐? 딴 사이트는 도덕 군자의 사이트냐? 오히려 일베는요 무지하게 건강해요. 왜냐? 거기 단톡이나 혹은 여론 조작이 덜하니까 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네이버도 그런 식으로 구조를 잡아줘야 돼요. 패거리를 짜서 매크로 같은 거 돌려가지고 또는 그냥 수동으로라도 이 추천수 올리고 댓글 달고 이런 것을 검출해내고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최근 네이버가 취한 조치들을 보면 그런 걸 점점 더 쉽게 만들어줬어요. 아니 네이버 부사장이 청와대 들어가겠다고 정말 이럴 겁니까? 네이버가 문재인 정부랑 지금 운명을 같이 하려고 환장한 기업이에요? 네이버 주주, 네이버 경영층에게 경고합니다. 당신들 그따위로 해봐. 그따위로 해봐. 당신들 그따위로 해봐. 국민의 원성과 원한과 증오가 네이버한테 쏠리는 날이 반드시 온다. 벌써 오고 있다. 그게 나타날 날이 반드시 온다. 당신들 그따위로 했다가는 기업문 닫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나 2020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21대 국회의원 후보들이 뭘 주장해야 되냐? 제일 먼저 주장해야 될 게 이거예요. 네이버로부터 다음으로부터 포탈로부터 뉴스 편집권을 뺏겠다. 이거 굉장히 불공정한 거거든요. 뉴스를 편집하는 순간 언론사입니다. 아니 조선일보가 뭐예요? 자체 취재한 기사도 있지만 연합통신이라든지 해외 로이터라든지 해외 블룸버그라든지 AP라든지 이런 뉴스 통신사로부터 받은 뉴스를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 절반 이상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뉴스를 편집해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언론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네이버나 다음은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역할에 따른 책임은 하나도 안 진 채. 따라서 지금 자한당 국회의원들이나 야당 국회의원들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포탈사에서 뉴스 편집권을 박탈해야 된다. 이 주장하십시오. 안 그러면 당신들 전부 포탈사에 짓눌려가지고 포탈사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비굴한 포탈사의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자, 그런 국회의원 후보, 또 그런 국회의원, 그런 대통령 후보, 그런 대통령이 나오도록 만들려면 우리 유권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단단히 모여야 돼요. 유권자들이 반드시 정당에만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벌써 그런 추세가 명확한데요. 저도 깊게 관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선본, 이런 선한 교육문화운동본부 같은 시민단체가 전국에서 5,000명, 10,000명 이렇게 조직을 해서 교육감 선거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어떤 유권자들이 똘똘 뭉쳐야 되냐고요?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려고 하고 세계시장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이제 뭉쳐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 포탈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어려울 거 없어요. 한 두세 가지 일만 하면 됩니다. 첫째, 포탈에서 게시판 쓰지 마세요. 포탈 게시판은 매크로의 밥이고 드루킹의 밥이고 문재인의 밥이고 더민주의 밥이고 깡통 좌파의 밥입니다. 그 밥이 되려고 스스로 몸을 낮추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뭘 하시면 되냐? SNS를 하십시오. 포탈 게시판 쓰지 마시고요. 포탈 카페 쓰지 마시고요. SNS를 하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요. SNS라는 거는 친구 선택에 의해서 내가 보는 세상이 결정됩니다. 자, 제가 페이스북에 친구가 5,000명 상한 풀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친구 신청을 하셔도 친구가 되시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함부로 패친을 삭제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를 선택을 할 때, 자, 제가 어느 날 술을 먹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저의 열혈 자유애국 시민 패친 5,000명을 전부 삭제해버리고 그 자리에 이재명, 박원순, 문재인, 조국 이런 사람들로만 전부 팔로우를 하고 패친을 맺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날부터 제가 보는 세상은 새빨간 깡통 좌파 세상이 보입니다. 이게 SNS의 비밀입니다. SNS는 나의 관점에 의해서 세상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관점을 가진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인입니다. 관점을 가진 존재가 개인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다 당당하고 주체적인 개인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당당하고 주체적인 개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포탈사 게시판 쓰지 마십시오. 일베 게시판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일베가 내용이 좋아서 괜찮다는 뭐 그런 뜻도 있지만 일베는 시스템적으로 보면 여론 조작이 힘들게 고안된 그런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그런 게시판이 또 다른 뭐 딴 데가 있다면 그거 쓰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포탈 게시판은 이건 여론 조작을 위한 판을 깔아준 아주 악질적인 게시판입니다. 이런 데 판에 말려들어서 스스로를 저 여론 조작을 하는 드루킹 같은 자의 먹잇감으로 타락시키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검색을 할 때 네이버나 다음이나 카카오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구글에서 검색하세요. 이러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떤 가게 같은 거 검색할 때는 구글이 답답해요. 어떤 회사를 검색해서 약도를 보려고 그럴 때 구글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 살짝 네이버를 쓰세요. 네이버를 다음을 바탕화면에 기본 포탈로 깔지 마세요.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로 까세요. 제발. 세 번째, 메일을 네이버나 다음 이런 거 쓰지 마세요. 한메일 쓰지 마세요. 그거 다 검색당할 수 있습니다. 메일을 절대 구글로 다 넘어가세요. 가끔 깊게 들어가면 UI가 영어로 돼 있어서 혼란스럽지만 그 참에 영어 공부도 좀 하십시오. 검색을 쓰십시오. 세 번째, 네이버나 다음에 메일을 쓰지 마시고 구글 메일이나 아니면 회사 메일을 쓰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네이버를 문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이 오만무도한 깡통 좌파의 무지막지한 보루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백모의 세뇌 탈출 보시는 여러분, 이 세 가지 간단한 실천부터 시작하십시오. 자,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드루킹과 같이 이 인터넷의 그 말하자면은 사용자들의 문화, 즉 다시 말하자면 넷 문화를 학대하고 착취하고 남용하는 자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드루킹 같은 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 영어로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애 그 페도파일이라 그러죠. 애들 납치하거나 유혹해가지고 섹스하는 그런 아동 성폭력 성추행자들, 이 페도파일의 행위를 영어로 말할 때 child abusing이라고 불러요. child는 어린애고 abusing은 학대 착취입니다. 이 인터넷에서 드루킹이 한 짓,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 한 짓이 바로 abusing입니다. net abusing입니다. net abusing은 인간이 성스러운 혹은 정의로운 혹은 올바른 그런 존재이기만 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net abusing을 시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나옵니다. 언제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인터넷을 통해서 형성되는 정치 문화가 이런 net abuser들이 net abusing을 직업 삼아서 하는 자들이 붙잡고 흔들 수 있는 포탈의 게시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포탈 게시판 대신에 SNS를 써야 되고, 그런 형편없는 포탈 대신에 구글을 써야 되고, 그런 형편없는 포탈이 제공하는 이메일 대신에 구글 메일 같은 걸 써야 됩니다. 우리 이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첩경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